차마 말할 수 없었던 여름의 비밀. 당신이라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서연, 올해 56세입니다. 이 얘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끄럽고 죄책감도 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남편 박재호와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대학에서 만나 결혼하고 온 삶을 함께 했죠. 그런데 2022년 봄 남편이 췌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1년 반 동안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반년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점점 말라가는 남편을 보는 건 고통이었어요. 장례를 치른 후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금이 조금 있었지만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특히 밤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숨을 막히게 만들었어요.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죠. 그래서 2023년 여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차라리 새벽부터 일을 나가자. 그게 덜 힘들겠다고 생각했어요. 분당의 한 대단지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복도와 계단을 걸레질하고 엘리베이터와 로비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출근 첫날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6월 중순 찜통 같은 새벽 공기에 온몸이 금방 땀으로 젖었죠. 그때 들려온 낮고 차분한 목소리. 고생 많으십니다. 잠깐 쉬다 가세요. 경비실에서 저를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그가 정민수 씨였습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돌아가는 경비실에 들어서자 얼음물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받아본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말하자 민수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왠지 모를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벽이 기다려졌습니다. 처음엔 시원한 에어컨 때문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민수 씨와의 짧은 대화가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더우시죠? 선풍기 더 세게 틀어드릴까요? 그런 세심한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감정 표현에는 서툴렀습니다. 32년 결혼 생활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손에 꼽게 들었으니까요. 민수 씨는 달랐습니다. 냉장고에 시원한 음료를 준비해 두고 땀 흘린 제게 수건을 건네주었죠. 그 작은 배려들이 저를 자꾸 웃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며칠 지나자 저는 민수 씨에게 집에서 만든 오이냉국과 김치를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라며 당황했지만 사실 저는 일부러 양을 더 많이 만들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설렘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제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연 씨, 혼자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민수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가 3년 전에 그 짧은 말에 우리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날씨나 일상 이야기가 전부였지만 점점 서로의 과거까지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었죠. 민수 씨는
이 아파트에서만 3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작한 신혼집이었고 결혼기념일과 휴가, 주말 아침까지 온갖 추억이 깃든 곳이었죠.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은 집은 그에게 너무 넓고 공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기보다는 이곳에 남아 경비원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아내와 함께 보냈던 거리를 걷고 같이 갔던 시장을 지나며 그녀의 흔적을 느끼는 게 힘들면서도 놓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비슷했으니까요. 남편과 마지막 몇 년은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뿐이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 살던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걸 그가 떠난 후에야 알게 되었죠. 7월이 되자 더위는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렸습니다. 새벽 4시에도 습도가 높아 조금만 움직여도 등줄기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도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에 들어섰는데 민수 씨가 평소보다 서둘러 의자를 내주더군요. 오늘은 정말 덥죠? 얼른 앉으세요. 에어컨 바람이 뺨을 스치자 마치 천국에 온 듯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선풍기 바람에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워보니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민수 씨와 한 여자가 바닷가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빛은 민수 씨를 깊이 사랑하는 듯 했고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아, 그거. 민수 씨가 당황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아내분이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10주년 때 부산 여행이었어요. 아내가 바다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눈에 맺힌 물기를 보자 제 가슴도 함께 저려왔습니다. 나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던 날, 그날은 웃음보다 피곤이 많았고 그마저도 사진 몇 장 없이 지나갔죠. 서로에게 무관심해져 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떠나기 전 몇 년은 진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제 말에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병 생활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는 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고 그가 떠난 후에는 슬퍼할 시간조차 없이 생활을 이어가기 바빴으니까요. 민수 씨는 물컵에 시원한 물을 채워주며 많이 외로우셨죠? 하고 물었습니다. 네, 특히 밤에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집에 혼자 있으면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밤 근무를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깊은 상처를 처음 공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이들만이 아는 그 공허함과 두려움, 그리고 밤마다 스며드는 외로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었죠. 서연 씨가 오기 전까지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새벽이 기다려집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미묘하게 뛰었습니다. 그게 고마움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8월 중순 연일 폭염이 이어지던 날 새벽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로 향했는데 갑자기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정전이었죠. 에어컨이 멈춘 실내는 금세 후덥지근해졌습니다. 민수 씨가 손전등을 켜고 말했습니다. 금방 복구될 거예요. 잠시만요. 우리는 나란히 의자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서로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부채질을 해주었고 저는 고맙다며 손을 뻗어 그의 부채를 대신 잡았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스쳤습니다.
정말 아주 잠깐이었는데 마치 전기가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손을 완전히 거두진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체온,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느껴보는 다른 남자의 온기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전이 끝나고 불이 들어오자 우리는 동시에 손을 놓았습니다. 에어컨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죠. 죄송해요. 민수 씨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목구멍을 막고 있었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경비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56살에 이런 설렘을 느끼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실 없는 새벽은 생각보다 훨씬 외로웠습니다. 그 시원한 공기보다 그의 목소리와 눈빛이 더 그리웠습니다. 그와 나누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청소를 마치고 복도로 나오니 민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걱정스러운 표정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머뭇거리는 저를 보며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날 실수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연 씨가 안 오시니까 새벽이 다시 지옥 같았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죽은 배우자에게 미안한 감정,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서로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사실까지. 특히 밤이 힘들어요.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서연 씨가 유일하게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그는 제 원룸까지 함께 걸어다 주었습니다.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민수 씨가 갑자기 제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깃털처럼 스친 뽀뽀였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았던 자리에서 열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며칠 뒤 무더위 속에서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간신히 집에 돌아왔지만 고열이 오르고 몸을 가눌 수 없었죠. 사흘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작은 원룸에 에어컨도 없어 선풍기 바람으로 버티는 게 한계였고 입맛도 잃어 물조차 거의 마시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민수 씨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제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직접 찾아온 것이었죠. 문을 열자 그는 놀란 얼굴로 저를 부축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에요? 며칠을 제대로 못 드신 거예요? 그는 급히 약국으로 달려가 해열제와 이온음료, 죽까지 사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미안해하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더위에 혼자 아프시면 안 되죠. 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그는 젖은 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고 죽을 한 숟가락씩 먹여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돌봄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그 손길이 더 낯설고 또 따뜻했습니다. 정우 씨도 제가 아플 때 이렇게까지 곁을 지켜준 적은 없었죠.
그저 병원 가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민수 씨, 고마워요. 제 눈가가 젖자 그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을게요. 작은 원룸에서 함께 보내는 밤, 처음엔 떨렸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열이 오를 때마다 그는 젖은 수건을 다시 적셔와 제 이마에 올려주었고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이 제 눈에 머물렀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저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씨 저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제 이마, 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은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오래 잊고 지냈던 설렘이 심장에서부터 퍼져나왔습니다. 민수 씨의 키스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손에 넣은 보물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싸고 천천히 어깨를 스쳤습니다. 아프시면 언제든 말해요. 그 한마디에 몸보다 마음이 더 풀렸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밤새 민수 씨는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 사랑해요. 그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밤을 보낸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아침이 되자 민수 씨는 주방에서 간단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제 표정에는 감사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경비실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씩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 씨는 가끔 제가 먹을 수 있도록 과일이나 간식을 준비했고 저는 집에서 반찬을 더 만들어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는 자연스럽게 얽혀갔습니다. 9월 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민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랑 같이 살지 않으실래요? 그의 제안에 제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각자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하는 편이 더 안전하고 마음도 편할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쉽게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도 될까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나이가 몇이에요? 이제 남 눈치 볼 나이는 지났잖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게 전부 아닌가요? 그 말에 제 마음속 망설임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민수 씨 없는 시간을 다시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돈 문제도 있고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아내와 살던 곳인데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서연 씨와 함께요. 그 진심이 제 마음에 깊게 와 닿았습니다. 아내의 흔적이 남은 집에 저를 드린다는 건 그에게도 큰 결심일 테니까요. 좋아요. 함께 살아요. 그 순간
그는 제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56에 시작하는 새로운 동거, 생각지도 못했던 선택이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사 당일 민수 씨의 집 문을 열었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흔적이 아직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민수 씨는 미리 많은 걸 정리해 두었습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어서. 집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고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락함이었죠. 첫날 밤 같은 방에서 잘지 따로 잘지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자는 건 무서워요. 함께 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진짜 부부처럼 하루를 시작하고 같이 마무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야간 근무를 하고 저는 새벽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같은 집에서 나서니 아침 인사와 저녁 인사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퇴근 후엔 함께 장을 보고 주방에서 나란히 요리를 했습니다. 민수 씨는 생선 굽는 솜씨가 좋았고 저는 찌개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무척 소중했습니다. 가끔은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고 나면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민수 씨도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가끔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 집에는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 향이 났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불 켜진 거실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걷다 보면 마치 젊은 연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끔 느껴졌지만 우린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정원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는 종종 말했습니다. 서연 씨와 함께 있으니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따뜻해졌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저처럼 혼자가 된 뒤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나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마음을 닫고 계시진 않나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행복은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다가갈 때 오는 거라는 걸요.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죽은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현실적인 문제, 주변의 시선까지 수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건 제 행복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민수 씨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지난 몇 년 중 가장 빛나고 있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 다시 설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에 새로운 사랑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한 걸음만 용기 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제 얘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 늦게라도 다시 피어나는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